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SH 사장으로 재직할 때 이른바 친여태양광 업체 3곳에 집중적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시장 타격이 계속되면서 취업자 수가 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이후 최장기간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주택 구입 부담이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권민아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또다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1,078명 확인돼 누적 45,442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13일 이후 7,800명대로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사흘 만에 다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지역 발생 평균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최소 기준인 800명대를 넘겼습니다. 이날 지역 발생 사례는 1,054명입니다. 또 김제의 가나안 요양원에서 집단 발생이 발생하면서 전북에서 75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전날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직무대리는 혐의 6개 중 4개가 인정받았다며 그동안 양형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입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로 볼 때 재가를 할 것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분석입니다.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 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라는 결론을 이미 세우고 있는 듯하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SH 사장으로 재직할 때 이른바 친여 태양광 업체 3곳에 집중적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6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에서 18년 SH 임대주택 태양광 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5년 464세대에 불과했던 SH 임대주택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규모는 2016년 3,209세대, 2017년 7,448세대, 2018년 22,927세대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 사업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SH 사장으로 재직했던 변 후보자가 당시 집중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녹색드림, 해드림, 서울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소위 태양광 친여 3대 업체의 수혜가 급증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이후 LH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공기업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공공임대를 태양광 업체에 물량으로 풀어주고 그 과실은 특정 업체들이 독식했다며 왜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지 이해가 어렵다.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업체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고용시장 타격이 계속되면서 취업자 수가 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이후 최장기간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11월 취업자 감소폭은 전월보다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12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상향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돼 지표가 악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24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취업자는 3월부터 10월에 이어 9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IMF 위기 때 1998년 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입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10월 12일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영향으로 11월에는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다며 숙박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은 감소폭이 줄었고 공공행정, 보건복지, 건설업 등은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주택 구입 부담이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전분기보다 1.7포인트 상승한 144.5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09년 4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것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소득이 중간인 가구가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상환 부담을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지수 100은 소득 중 약 25%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쓴다는 뜻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을 사는데 부담이 큽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평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52.3으로 3개 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2013년 3월 이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려 올해 10월 현재 9억 2,093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영상 주금공 부연구위원은 수도권은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된 뒤 하반기 이후 수요 한계 및 정책 효과 등으로 가격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